의심 많은 성기자 성문재입니다. 망사의 건물주 저자 최진권입니다. 네, 40대 건물주 되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팟빵 게시판에 상담 신청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사연을 가지고 대표님과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얘기를 하셨어요.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미분양이 됐던 호반 베르디움 6차를 분양을 받으셨는데 인근의 마곡지구가 이제 기업 입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 앞으로 이제 김포 경전철이 올해 말에 이제 개통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 호반 베르디움 6차라는 이 단지가 이 장기역이나 운양역이랑은 좀 거리가 있다. 그리고 김포 한강 신도시에 좀 공급이 많아서 불안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경전철도 우리가 흔히 아는 지하철 뭐 8량짜리 그런 큰 지하철이 아니라 2량짜리 좀 작은 전철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걱정도 된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김포 한강 신도시는 그래도 대표님께서 이 40대 건물주 되기 방송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주시면서 좀 괜찮은 곳이다. 앞으로 가능성이 큰 곳이다. 장화를 신고 들어갔다가 구두를 신고 나올 수 있는 곳이다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지금 그 지방 뭐 대구나 이런 데서 분양을 하는 것도 거의 뭐 평당 1,000만 원에 거의 육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거의 1,000만 원 거의 1,000만 원에서 뭐 1,100, 1,200 정도의 분양을 하기 때문에 지방도 사실 그 정도의 분양을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그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그래도 그다음에 뭐 서울에서 뭐 차로 마곡에서 20분 거리인데 근데 한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는 거는 맞거든요. 지금 이 호반 베르디움 6차가 분양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39평형이었고요. 예. 기준층 기준으로 4억 3천. 그다음에 저층 2층 3층은 뭐 4억도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뭐 평당 1,000만 원대. 그렇죠. 뭐 청주나 뭐 이런 데에서는 뭐 그래도 뭐 3억 5, 6천, 5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방이 비싼 건지 이게 싼 건지를 따졌을 때 저는 여기가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보는 거죠. 김포 한강 신도시가. 분양가 봤을 때, 평당 분양가로 봤을 때 일단 김포 한강 신도시가 지방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뭐 전혀 비싸지 않고 경쟁력이 있다. 뭐 마곡이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값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좀 저평가돼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김포 한강 신도시가 하나도 안 올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닌 게 그 운양동 쪽에 그 25평 아파트는 2014년도에 그 입주를 했는데 분양가가 2억 5천밖에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3억 7천 정도 하거든요. 25평이. 3억 7, 8천 하면 한 1억 2천. 거의 뭐 1억 2천. 2억 5천에 받았다면 50%가 뛰는 거네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강남 뭐 10억 올랐다고 하니까 1억밖에 안 올라서 이럴 수 있는데 사실 투자 수익률로 봤을 때는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김포 한강 신도시가 25평은 많이 올랐는데 사실 30평대는 그다지 많이 안 올랐어요. 좀 1, 2인 가구나 이런 분들의 수요는 좀 있되 자녀가 있고 이런 분들의 수요가 좀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말도 맞는 게 이 김포 한강 신도시는 주로 그 인구가 젊은 층이 대다수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학교가 좀 안 좋나? 저렴하니까 저렴하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젊은 직장인들이 거기서 좀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분은 39평을 분양받았다면 조금 불리하신 거 아닌가요? 여기가 이제 그 좀 미분양이 났던 이유가 말씀하신 맞아요. 39평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큰 평수.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너무 이게 그 작은 평수만 계속 오르지만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뭐 40평대, 50평대 너무 또 크지만 그래도 39평은 그래도 좀 적당한 사이즈라고 또 생각이 돼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추후에 뭐 괜찮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가 그 요새 뭐 김포가 물량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 이 호반 베르디움 같은 경우는 어차피 2년 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장기 지구는 이미 다 완성이 된 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장기 지구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이 단지도 뭐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 아니고 뭐 2년 후에 입주한다고 해도 어쨌든 김포 한강 신도시에 앞으로 올해 내년 계속해서 많은 물량이 만약에 입주를 한다면 결국은 그 수급이 조금 불균형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양동 장기지구는 이미 그 땅이 다 이제 조성이 돼서 형성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설 데가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김포한강 신도시가 보면 운양지구, 장기지구, 구례지구로 나뉘어요. 근데 구례지구 쪽에는 좀 이제 물량이 이제 있는 거지. 그 앞쪽 지역들은 이제 많이 들어왔다 이미. 네네, 이미 들어올 데가 없어요, 사실은. 네, 들어올 데가 없고, 그리고 어차피 2, 3년 후면은 이제 신도시는 이제 아시겠지만 한 달마다 가도 변화가 느껴져요, 진짜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2년 뭐 거의 한 3년 가까운 시간이면은 사실 되게 많이 변해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도 상가도 더 많이 들어설 거고 지금도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김포한강 신도시의 가장 큰 호재는 아시다시피 경전철 있잖아요. 경전철. 11월 정도에 아마 개통 그죠? 예정인데. 예.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 그게 두냥짜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9호선도 내량짜리였잖아요, 처음에. 맞아요. 지금도 맞아요. 내량. 네네네. 네. 근데 김포 도시철도도 어쨌든 없는 거랑 있는 거랑은 또 천지 차이거든요. 9호선도 없는 거랑 있는 거랑은 내량짜리였지만 좀 천지 차이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 이제 그런 게 자꾸 개선이 되겠죠. 인구가 늘어나면 점점 타기가 어려워지겠죠. 네, 타기 어려워지는데 네. 네, 맞아요, 맞는데 네. 지금 사실 또 김포한강 신도시 호재는 5호선이 연장될 여지도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 그죠? 얘기가 또 상당히 김포 주민들한테는 네. 상당히 큰 이슈예요. 지금. 네네. 예.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또 9호선도 추후에 뭐 연장될 여지도 지금 현재 김포강까지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좋아질 여지가 있다. 향후 전망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이 단지 호반 베르디움 네네. 6차 단지가 네. 장기역이나 운양역과는 좀 거리가 있다. 네네. 결국은 그러니까 뭐 여기 철도가 개통되고 해도 네. 여기랑 결국은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이 그렇죠. 조금 아쉽죠. 부담이다, 예. 아쉽다 이렇게 네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김포한강 신도시 투자를 하려면 1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양이기 때문에 전에 설명드렸듯이 계약금만 있으면 되죠. 계약금. 그러면은 4억이면 4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 또 여기가 좋았던 게 중도금이 무이자였던 거거든요. 그 매매가가 4천만 원 더 올랐다, 분양가보다 4천만 원 올랐다. 그러면 사실은 수익률은 100%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금액은 4천이니까 1억 투자해서 4천 오르는 거나 그건 현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여기가 물론 분양가가 뭐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진 않았어요. 항상 이게 꼭 저렴한 것만 하실 만한 게 아니라 이 투자가 내가 돈이 얼마나 적게 들어가냐 이것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여기 좀 멀다 하더라도 투자 가치로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투자였다는 거죠. 역세권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오르면 따라서 다 오르게 돼 있어요. 어차피 여기는 뭐 실거주하기도 상당히 새 아파트니까 좋은 거고요. 예, 뭐 투자로 해도 뭐 전세나 임대도 잘 맞춰질 것 같으니까 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뭐 종합적으로 네. 봤을 때 이분, 그러니까 네네. 지금 글을 올려주신 이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잘 맞습니다. 호반 베르디움 끝까지 입주하실 때까지 잘 갖고 계셨다가 네네. 뭐 입주를 하시든 네. 어쨌든 계속 보유하시면서 네, 그렇죠. 그 차익을 네.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김포한강 신도시가 언제쯤 네. 좀 뭐 확실하게 뭔가 점프하는 그런 시점을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도시철도이 개통이 되면 아무래도 올해 말. 언론에서 그렇죠. 올해 말 좀 도시철도이 아무래도 언론에서 좀 많이 나오고 사실 김포한강 신도시 가장 큰 약점이 그 교통이 없었잖아요. 지하철이. 근데 어쨌든 그게 도시철도긴 경전철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통이 되면은 조금 그래도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요즘의 풍경은 좀 어때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로. 예전에 그런 그러니까 안 가보신 분도 한번 꼭 가보세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현장에 사실 답이 있는 거지. 이게 아무리 책을 보고 하셔도 직접 현장에 안 가보시면 그 느낌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상가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서고 많이 좋아졌어요. 약간 거리감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고촌은 네네네. 고촌은 이제 초입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여기는 신도시인 네네. 거고 여기는 네네. 고촌 네. 작은 이제 택지지구일 수 있는데 네. 고촌과 한강 신도시를 비교하면 네네. 어떨까요? 고촌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서울에서 초입이니까 장점인데 요번에 그 롯데 캐슬앤칸타베도 분양 그 도시개발 사업으로 분양하는 데는 그 분양이 잘 됐고 또 피도 좀 프리미엄도 좀 오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고촌 쪽은 구도심 쪽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구도심은 그러니까 고촌이 이제 구도심이잖아요. 구도심도 있고 택지개발지구도 있는데 고촌 쪽으로 하실 거면은 택지개발 쪽으로 그러니까 택지개발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구역으로 정해서 개발하는 데잖아요. 네, 그런 데는 괜찮은데 구도심 쪽은 투자 가치로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예. 실거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제가 또 이런 마음에는 또 고촌에 계신 분 주민들이 좀 뭘 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막 네네. 지금 게시판에 고촌 주민들이 막 글 쓰시는 소리가 타이핑 소리가 좀 네네.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팟빵 40대 건물주 되기 상담 신청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연을 토대로 오늘 한번 김포 한강 신도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좀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팟빵 저희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질문 혹은 소개할 만한 그런 질문들은 채택해서 이렇게 방송에서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저희가 40살 건물주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